안녕하세요. 주식 1분 미만입니다. 요번에 가져온 기업은 EMNet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 리포트는 제가 직접 제작한 리포트입니다. 상단 댓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이렇게 3개고요. 본업인 광고 쪽에서 이제 2020년 4분기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소프트뱅크랑 협업으로 인해서 해외 사업 성장 가시화, 그리고 2년 반 만에 주가가 6배 상승한 에코마케팅처럼 이제 이커머스 시장 진출입니다. 시가총액은 1742억 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요. 퍼랑 PBR은 이렇습니다. 목표 주가를 제가 이렇게 무한으로 표시해놨는데, 투자 포인트 3가지에 대한 설명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주주 현황에서는 이게 유통 물량이거든요. 보라색이. 유통 물량이 31.46%로 작다는 점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측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추이 보시면은 고성장 기업 같지가 않죠. 바로 아래에 있는 2014년 이후 주가 흐름, 그리고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보시면은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 검정색 선이 영업이익이거든요. 분기별 영업이익인데 20년 4분기에 급증했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21년 1분기에도 아주 고성장을 했고요. 왜 21년부터 영업이익과 주가가 급등했는지가 투자 포인트 1번입니다. 투자 포인트 1번, 3% 성장률 산업에서 광고 산업이 3% 성장률이거든요. 등장한 진또배기 EMNet입니다. 여기 위쪽에 나스미디어랑 인크루스 사례는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줄 요약하자면은 광고 업종 내에서 밸류체인상 동일한 미디어 랩사에 속하는 인크로스랑 나스미디어인데, IT로 인한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인 인크로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2배 올랐어요. 나스미디어는 코로나 이후로 회복을 못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의 주가가 변동이 없어요, 나스미디어의 경우에는. 그리고 다음으로 EMNet 내용을 주로 보셔야죠. 이게 EMNet 내용인데, 21세기 IT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산업이 갈아엎어졌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갈아엎어졌어요. 광고업 또한 마찬가지고, EMNet은 그 변화를 조금 늦게 받아들인 기업입니다. 이제 PC가 아닌 모바일로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절반 이상이 모바일일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 가정에 한 개 PC가 무조건 있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는 PC가 없는 집들도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광고 인벤토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광고 인벤토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바일이 발달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PC 기반 웹사이트 광고 인벤토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모바일에 이제 어플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추세가 넘어왔습니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EMNet이 PC 기반 광고를 줄이고 모바일 기반 광고를 늘렸습니다. 이 성과가 2020년 4분기에 나타난 거고, 실적 발표하는 21년 초부터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변화죠. IT 기업이 16년, 21년으로 갈수록 많아져요.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볼 때 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변화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스미디어랑 인크로스인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인 파란색이 인크로스거든요. 인크로스는 이렇게 주가가 2배 뛰었죠. 근데 나스미디어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그래프 4개가 있죠. 전체 광고 취급액이거든요. EMNet의 전체 광고 취급액 보시면은 1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온라인 광고 비중 추이인데, 이것도 16년 이후로 2020년까지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랑 해외 따로따로 나누는 건데,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2017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딱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 2번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계 일본인인데, 일본 재계서열 매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소프트뱅크가 한국에 투자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쿠팡이랑 야놀자가 있죠. 야놀자, 이분이 투자만 하면은 주가가 껑충껑충 튀어요. 그리고 관련주도 엄청나게 생겨나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대박을 치셨죠. 이런 대단하신 분이 있는 소프트뱅크가 EMNet 재팬 지사의 지분 41%를 취득했습니다. 대단한 투자자들은
그리고 대단한 부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1번이랑 연결이 됩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 1번에서 EMNet은 PC 기반 광고보다 모바일 기반 광고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고 했죠.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예요.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장인정신이 발달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좋게 보면 장인정신인데 나쁘게 보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과거 20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죠. 이때만 해도 전 세계에 있던 IT 기반 산업들이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본의 대부분 산업 주도권이 한국이나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광고 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광고사들은 변화가 느려요. 근데 EMNet은 2020년에 그걸 해냈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EMNet 재팬의 성장을 주목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MNet 재팬 양도일자가 6월 28일부터거든요. 이게 바로 그 공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1년 6월 28일 이 말인즉슨 3분기부터 EMNet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감소할 거라는 의미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소프트뱅크가 들어옴으로써 해서 EMNet이 없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광고회사를 보면은 지금 연합 상태가 이래요. 나스미디어는 KT, 인크로스는 SK텔레콤, 메조미디어는 CJ, 이렇게 3개가 한국 상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랩사예요. 그런데 EMNet은 소프트뱅크네요. KT, SK텔레콤, CJ 시가총액 다 합쳐도 소프트뱅크 하나만 못해요. 그만큼 소프트뱅크가 대단한 회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소프트뱅크로부터 EMNet은 빅데이터, 자본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시에도 훨씬 수월한 면이 있겠죠. 해외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니까요.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3번, 이커머스 시장 진출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에코마케팅은 6배 갔다. EMNet은 몇 배 갈 것인가? 근데 이게 팩트예요. 에코마케팅은 이커머스 시장 진출해가지고 주가가 2년 반 만에 6배가 상승했습니다.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클럭 미니 마사지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모양인데 이런 거거든요. 이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목 뒤나 허리에 붙이면 시원하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아주 대박을 친 히트 상품입니다. EMNet도 이런 거 따라한다는 거예요. 에코마케팅이 해서 됐는데 EMNet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성공을 위한 킬러 아이템도 보유하기 위해서 타 회사와 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하단에 그래프 보시면은 제가 여기 표시를 해드렸죠. 데일리 앵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도 중반에 클럭을 출시해요. 그리고 이 클럭이 대박을 쳤네요. 2019년도부터 한 분기 만에 주가가 4배 상승했습니다. EMNet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만 언제 성공하느냐,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침 소프트뱅크한테 EMNet 재팬 지분 팔아서 자금도 얻었고요. EMNet 재팬을 소프트뱅크랑 같이 운영하니까 에코마케팅처럼 국내에서만 놀 이유도 없어요. 인스타랑 페이스북 통해서 글로벌하게 이커머스 활동해서 진짜 딱 하나만 대박 나면은 에코마케팅 한 분기 만에 4배 갔다고 했죠? EMNet은 주가 얼마나 갈까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래서 제가 첫 페이지 주가 상승 여력에 무한을 달아놓은 겁니다.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이 너무 커서 상상조차 안 가요. 아직 준비 단계이긴 한데 실행에 필요한 퍼즐은 전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2021년 반년 만에 주가가 2배가량 상승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주가 전망입니다. 짧게 요약하자면은 올해 2, 3, 4분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2분기에는 이커머스 시장 진출 비용이 반영되고요. 3분기부터는 소프트뱅크 지분 투자로 인해서 EMNet 재팬의 연결 이익이 감소합니다. 이 말인즉슨 올해는 2, 3, 4분기 실적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하죠. 소프트뱅크랑 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EMNet의 주가 추이는 말도 안 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주목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쿠팡, 나스닥에 상장할 때 100조 넘긴 거 아시죠? 여기 바로 밑에는 애널리스트 연간 실적 추정치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경우에는 지금 21년이랑 22년 이익을 23년까지 그렇게 크게 그리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직 이커머스 시장 관련해가지고 숫자가 찍힌 게 없고 소프트뱅크가 EM넷 재팬 지분 투자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올 2분기 그리고 다음에 나올 3, 4분기 사업 보고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때 아마 디테일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올 때쯤이면은 이미 주가는 상승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큰 그림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직접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했는데 주요 투자 포인트인 소프트뱅크랑 이커머스 쪽이 이제 시작 단계라 추정이 불가능해요. 워낙 큰 그림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분기별 실적 추정치입니다. 이것도 한번 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움직이기보다는 감소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급증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커머스 사업으로 성공한 에코마케팅 쪽이 그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널리스트들은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고요. 여기에 살짝 4분기에 올라간 걸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쯤에 이커머스 쪽 숫자가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다음으로는 주봉 차트 분석입니다. 2021년에 정말 예쁘게 상승했죠. 요렇게 상승했어요. 5일선 타고 쭉 상승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트죠. 여기에 6월달 한번 쏟고 쳤죠. 요거 윗꼬리 단 거. 소프트뱅크 지분 투자 공시가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일선 이탈한 거 보이시죠? 여기. 제가 체크를 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5일선을 이탈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 불안감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안 넣어놨는데 EM넷 재팬이 일본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리자면 제가 편집까지 했거든요. 여기 위에가 EM넷 한국 회사고요. 요만큼이 한국 회사고 여기 밑에가 EM넷 재팬 주가 추이입니다. EM넷 재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2,500에서 5,000까지 딱 2배 올랐죠? 시계열도 동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본주인 EM넷은 2배도 상승을 못했어요. 한 20%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국 회사 EM넷이 지주사로 분류가 돼서 아니면은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 등등.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EM넷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주가에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요. 애초에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이 작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업종에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요즘 다들 2차전지, 반도체 섹터, 바이오 이런 거 화려한 거 보지 광고업 같이 고루한 거 잘 안 보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EM넷 같은 경우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월봉 차트 분석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2021년에 너무 급격히 주가가 상승해서 5일선 그리고 11선, 21선 사이에 이격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2, 3,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여기서 5일선 타고 바로 주가가 날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 3,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여기 11선까지 6,000원이죠. 6,0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가 정답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거래원 분석입니다. 거래원은 사실 별게 없더라고요. 교보증권이랑 키움증권을 제가 리포트에 넣어놨는데 사실 키움증권만 넣으려다가 교보증권 보고 빵 터져가지고 추가로 넣었어요. 5월 21일 금요일에 소프트뱅크 지분투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급등했거든요. 바로 요 날인데 교보증권 거래원이거든요. 이때 딱 늘어났죠. 20만 주가 늘어났습니다. 20만 주.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20만 주 그대로 패대기 쳤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는데. 다음으로는 키움증권 거래원인데 키움증권 거래원은 개인들의 성지로 유명하죠. 이것도 재밌어요. 다 빠져나갔습니다. 소프트뱅크 지분투자 이슈로 들어온 사람들 주가 상승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털었어요. 이걸 보면은 비교적 수급이 가벼운 상태로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EM넷 분석 리포트 요약 설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상단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 후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거나 이상한 부분 보이시면은 댓글로 말씀 주세요. 그러면 모두 성투하세요.